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김영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4% 하락해 42,454.1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0.21% 떨어졌습니다. 5,780.05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도 0.05%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끈적하고 강하게 지속되고 노동시장은 다소 부진한 듯한 신호를 보이며 시장의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됐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종목들도 혼조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브로드컴 모두 하락했고 메타는 1% 넘게 빠지며 583.83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를 눈앞에 둔 테슬라도 0.95%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238.77달러입니다. 반면 아마존과 알파벳, 엔비디아 등은 올랐는데요. 엔비디아는 1.63% 큰 폭의 상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주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10일 9월 미국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2%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3%와 비교해서는 소폭 웃돌았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0.2%, 식료품 가격이 0.4% 상승한 것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기여도의 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3% 각각 올랐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각각 0.1%포인트 웃돈 수치입니다. 둔화세는 이어갔지만 둔화 속도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발표된 9월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또 9월 소비자 물가 둔화세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거란 시장의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10일, 지난주인 9월 29일부터 10월 5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 3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1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급등한 겁니다. 이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 주간의 25만 8천 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건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22일에서 28일 주간 186만 1000건으로 직전주보다 4만 2천 건 늘었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과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이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반도체 기업 AMD가 현지 시간 10일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칩 공개로 엔비디아와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걸로 보이는데요. AMD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차세대 AI 및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을 소개하는 어드밴싱 AI 2024 행사를 열고 새로운 AI 칩인 MI325X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출시된 AMD의 MI300X의 후속 칩인데요.
리사수 AMD CEO는 MI325X는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 칩을 사용해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거라고 자신하며 엔비디아를 겨냥했습니다. AMD는 연말 MI325X 양산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출하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한편 엔비디아도 조만간 차세대 칩인 블랙웰 양산에 돌입합니다. AMD는 또 내년에는 차세대 AI 칩 MI350을, 2026년에는 MI400을 출시할 거라며 향후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0일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2.3%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3% 하락할 거란 예상과 달리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3%를 기록했던 일본 PPI 상승률은 8월에 2.6%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다시 수치가 확대됐습니다. 도정미와 현미 등 농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9월 12.4%로 8월의 수치였던 5.4%보다 큰 폭 상승한 것이 이번 PPI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델타항공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5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1.52달러를 약간 하회했고 매출도 145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46억 7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델타 측은 7월에 발생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안 사고가 주당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델타항공은 3분기 매출에서 3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는 주당 순이익에 45센트의 타격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항공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델타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6달러에서 1.85달러 사이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요. 월가의 예상치는 1.71달러였습니다. 델타 CEO 에드 베스티아는 미 대선을 앞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여행을 잠시 멈출 계획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베스티아는 과거 선거 때처럼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휴가철 예약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뱅크의 미국 법인의 마약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총 3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TD뱅크 미국 법인은 작년 10월까지 6년간 18조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고객 거래 자금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범죄 조직이 이 은행의 계좌를 통해 6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세탁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데요.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TD뱅크가 규정 준수보단 이익을 택했다며 TD뱅크가 미국의 은행 비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최대 규모의 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고 밝힌 TD뱅크 그룹의 CEO 바랏 마스라니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투자와 변화,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TD뱅크 그룹은 캐나다 토론토에 본거지를 둔 대형 금융그룹으로 TD뱅크 미국 법인은 최근 10년여간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미국 내 영업망을 크게 늘려가며 미국 내 10위 은행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등을 운영하는 일본 유통업체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연간 수익 예측치를 삭감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지주회사인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요크홀딩스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신설해 그 산하에 세븐일레븐을 제외한 슈퍼마켓 이토 요카도, 외식업체 데니즈 등을 운영하는 세븐앤아이 푸드 시스템즈, 잡화점 로프트 등을 두기로 했고 이들 사업에 외부 투자를 유도해 출자 비율을 낮출 방침입니다.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편의점 서클K를 운영하는 캐나다 유통업체 ACT로부터 인수를 제안받았는데
최근 ACT가 인수 제한액을 기존 54조 원에서 63조 원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븐앤아이홀딩스는 특별위원회에서 ACT 세 제한을 논의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니케이는 해외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합병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세븐앤아이홀딩스가 보이면서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